oder zumindest in Österreich, Deutschland sagt man, die Koreaner sind die Sizilianer von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라고 불리며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들이 우승을 휩쓸며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죠?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진, 임윤찬, 문지영 등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며 연주회를 열 때마다 전성 매진되는 사태가 잇따랐죠.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층 클래식 애호가가 많은 유럽과 달리 한국은 20대, 30대의 젊은 팬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인 클래식 연주자들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10년도 훨씬 전에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주목한 벨기에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티에리 로로입니다. 2012년 티에리 로로가 만든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국 음악의 비밀.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들조차 한국인이 무슨 클래식 음악을 하느냐며 대놓고 차별하던 시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유럽이 본고장인 클래식 음악에 한국인들이 특출날 낼 수밖에 없다니 어찌 들으면 허무맹랑한 궤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티에리 로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을 맡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헬무트 도이치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흔히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계에서만큼은 한국인은 예외다. 요즘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시칠리아인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감수성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좋다는 의미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시칠리아 사람은 유럽인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예술에서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한국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티에리 로로는 여러 이유를 들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집중 분석했는데요. 사실 티에리 로로는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벨기에 브뤼셀 대학에서 음악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최우수상을 3회 수상했을 만큼 전문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클래식 연주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만들었으며 2011년부터 10년간 한국에 17번이나 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지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3번째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하니 티에리 로로의 한국 사랑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비밀을 파헤친 티에리 로로의 2번째 다큐멘터리 K-클래식 제너레이션의 일부분을 번역해 전해드릴 텐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연주자들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분 우승자 황수미, 다음에 같은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자 임지영 씨입니다. 과연 티에리 로로 감독이 발견한 K-클래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Une victoire coréenne dans un important concours international de musique classique, c'est presque devenu un cliché ces dernières années. Le succès est tel qu'on parle de la K-Classics, comme on parle de la K-pop, la musique pop coréenne qui déferle sur le monde. Mais pourquoi les Coréens aiment-ils tant la musique classique européenne, si éloignée de leur culture? When I listened to classical music when I was young, I thought that it was like a fairy tale and it evoked a lot of fantasy in me. 클래식 장르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First prize, 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Grand Prize, Lim Ji-young. 우리 지영이가 콩쿠르 우승해서 역사적인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고 In Korea, parents sacrifice a lot for their children. In Europa oder zumindest in Österreich, Deutschland sagt man, die Koreaner sind die Sizilianer von Asien. Die Koreaner haben sehr viel mehr Temperament. Es ist sehr schnell von ihnen etwas
von Inneren zu bekommen. Ich war oft in Korea und habe immer festgestellt, dass dort ein ganz besonders enthusiastisches Publikum ist. 이제 헬무트 돌츠 선생님과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한국 연주를 할 때마다 본인이 느끼는 점은 굉장히 젊은 관객들이 많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젊은 층에서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K 클래식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L'Allemagne. Pour de nombreux musiciens coréens, c'est le berceau de la musique classique. Pas étonnant que la plupart d'entre eux y poursuivent leurs études et s'y établissent pour bâtir leur carrière. For now, I really like to live in Germany. It's not easy. Sometimes I miss my family, my home, everything. It's not so easy to survive here. 독일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이, 성별 상관없이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토론을 하고 참 저한테는 색다른 의미를 줬던 것 같아요. Il y a beaucoup moins de musiciens européens et beaucoup plus de musiciens asiatiques qui souvent d'ailleurs quand ils viennent jeunes en Europe ou en Amérique ont un enseignement mixte et qui en général d'ailleurs quand il y a deux cultures comme ça qui s'enrichissent, c'est ce qui donne les meilleurs résultats. 티에리 로로 감독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소프라노 황수미, 피아니스트 문지영 등 해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음악인의 삶을 조망하며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합니다. 첫째, 한국인 부모와 가족은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 싶으면 연주에 전념하도록 희생한다는 점. 둘째, 한예종 영재교육원 같은 특성화된 학교 덕분에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클래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근면성실을 미덕으로 꼽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연주자 개인의 노력을 꼽았는데요. 한국의 연주자들은 어릴 때부터 10시간 가까이 연습하는데 이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점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K 클래식이 지닌 명함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티에리 로로 감독. 그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